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10 버전으로 2020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기출문제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실전풀이는요, 원래는 문제 구성 자체가 슬라이드 1, 2, 3, 4, 5, 6 6개 슬라이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전체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 5, 4, 3, 2, 1, 6 그냥 정보박사가 추천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소요시간 대비 배점을 고려했을 때 추천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를 로그인해, 그 다음에 문제집 배포 받습니다.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는 분 손드세요. 손들면 파워포인트 문제집 배포 받고, 자, 그 다음에 감독 선생님이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끔 조작하면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저희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더블클릭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어지면 해당 고정적으로요, 요구 조건에 보면 문제지가 총 6개 슬라이드 작성하는 4페이지 문제지가 주어지는데 이 각각 4장이 아니라 큰 종이 한 장이에요. 큰 종이 한 장, A4 용지 접으면 4면이 나오고요. 첫 번째 면에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수험번호하고 이름 적게끔 되어 있으니까 볼펜 꼭 들고 가세요. 적고 제출해야 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파일명으로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저장하셔야 돼요.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에 수험번호 이름. 자, 파워포인트에서 답안 저장할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해서 저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 실행되어져요. 어디에 지금 저장할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이름으로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날짜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8자리 숫자 입력했고요. 수험표에 수험번호 있어요.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수험표 출력해서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 형식에 꼭 맞게 하셔야지 답안 파일 프로그램으로 전송할 수 있어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장 완료는 저장 버튼 클릭.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저장되어진 파일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감독쌤이 답안 전송하면 하세요. 수험번호로 로그인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PC에 저장된 답안 파일로 채점되지 않습니다. 꼭 전송된 답안 파일로 채점되어지기 때문에 전송을 안 하셨다 0점 처리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저장까지 했으면 자, 과목 단위별로 해당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이 틀립니다. 파워포인트는 바로 문제지 1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돼요. 전체 구성 바로 하셔도 돼요.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부르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가 봐라 이렇게 오되어져 있는데요. 자, 슬라이드 크기부터 바꿀게요. 2010 기준으로서 디자인 탭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는 여기 페이지 설정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눌러가지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 조정할 수 있어요. 기본값 4:3인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A4 용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2010은 너비가 약간 넓어질 거예요. 슬라이드 크기가 이렇게 살짝 넓어질 겁니다. 그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찾아보면 슬라이드 마스터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에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단위별로 해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 크기라든지 모양을. 자, 추천되어지는 방법 3가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 목록 중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여기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문제지에서 보면 요구 조건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2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까지 첫 번째는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지 말고요. 2번째 목차 슬라이드에서 3가지 설정을 합니다. 그 3가지 뭔데? 상단에 있는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그 다음에 제목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로고 이미지,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요 3가지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파악하셔야 돼요. 자, 제목 뒤에 깔리는 도형은요 먼저 삽입한 게 밑에 깔리니까 제일 뒤에 깔려있는 직사각형으로 파악되어지니까 직사각형 할 건데 그 전에 해당 이 제목 글자 상자의 위치를
좌측 상단 모서리단으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해당 이쪽으로 요 꼭지점을 옮겨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를요, 이 글자 상자 너비를 전체 너비에 맞춰가지고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에 도형의 직사각형 첫 번째 거. 왼쪽 여기도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한 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쭉 걸어가지고 이렇게 포개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설정 두 가지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도형 삽입한 상태에서 얘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로고 서식 선택된 상태에 도형의 채우기 색을 기본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보니까 그 문제지 주의사항은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이에요.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 안 돼요. 네, 그래서 해당 약간 밝은 톤으로 도형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제 유형이 7월달에 바뀌었어요. 2020년 7월달에 제일 많이 바뀐 과목이 파워포인트예요. 자, 추가 요구 조건 얘가 추가됐어요. 도형 선 없음을 알아 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도형 테두리 선을 없애줘야 돼요. 윤곽선,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도 여기 선 없게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도형 설정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확인해 보니까 네, 한쪽 왼쪽 상단이 이렇게 빗음이 잘린 사각형이에요. 요거는 네, 비슷한 도형이 두 개가 있는데 삽입에 도형에 사각형에 있는 한쪽 모서리 잘린 거 말고 순서도에 있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순서도에 있는 한쪽 모서리 잘린 거, 두 번째 행의 세 번째요. 카드라고 있어요. 순서도 카드. 얘를 이용합니다. 선택. 자, 그 다음에 네, 해당 크기 지정해 줄게요. 네, 그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떨어지는 네, 간격 이 정도 왼쪽을 약간 더 네. 자, 해주고 채우기 색깔을 여기 채우기 색깔을 좀 더 짙은 걸로 뭐 이렇게 해줄까요? 네. 해서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대한 글꼴 제목 전체 구성에 보면 제목 뭘로 하는데 네,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추가됐어요. 왼쪽 맞춤이라는 부분이 네, 요구가 조건으로 새롭게 네, 요구가 되어집니다. 왼쪽 맞춤 해볼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문제지 요구 조건 맞게 합니다. 도둠의 40 흰색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저희가 글자 상자 위에 도형을 포기했기 때문에 밑에 깔렸어요. 그래서 요 테두리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얘 더블 클릭 해가지고 해당 그리기 도구 서식에 여기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자, 어쨌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이게끔 하는 상태에서 글꼴 홈 탭에 도둠의 지금 네, 도둠 그 다음에 크기 네, 40을 요구하고 있었죠. 40의 흰 색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0 입력 엔터키 글자 색깔 흰 색깔 그 다음 정렬 왼쪽 정렬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니까 요 왼쪽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상단부 도형의 부분에 대한 네, 편집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이미지는 종류 네, ITQ 픽처 폴더의 로고 1.jpg 배경 회색 투명도 설정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네, 그림 삽입해야 되니까 삽입 탭 이미지 그룹의 그림 열기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네, 문서의 ITQ 폴더의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1 요구하고 있으니까 AB 주식회사 삽입 중간에 삽입됐죠. 배경 회색 투명으로 반드시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조정 그룹에 있는 색을 선택합니다. 조정 그룹에 있는 색 밑에도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회색 영역에 올리고 클릭하세요. 뚝딱 색깔이 없어졌죠. 네, 투명하게 처리되어졌고 문제의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크기 및 위치 조정하는데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을 좌상향 방향으로 들여해가지고 크기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해당 여기 날짜 영역에 배치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같은지 비교 네, 해보면 미세한 위치 조정은요 네,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요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얘는 요구 조건이 없어요. 네. 모범 답안을 준해서 설정하는 걸 알려드리면 16 정도로 키우고 글자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그 다음 출력 형태 확인해 보면 요 위치가 출력 형태 가늠해 보니까 요만큼 네, 요 간격을 보면 오른쪽으로 좀 이동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요 화살표 방향키 또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문제지하고 같게만 보일 수 있게끔 설정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호가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린 바닥글을 선택을 해서 설정을 두 가지 해줍니다. 네. 체크박스 중에 두 개 체크하세요. 슬라이드 번호 표시해야 되니까 체크하고 문제 요구 조건에 꼭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은 슬라이드 표시하지 말아라고 돼 있거든요. 요구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불변입니다. 그래서 두 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드 적용을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끝났고요. 빠져나와야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선택한 다음에 네,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왜? 얘 레이아웃 중에는 제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했던 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자, 왼쪽 슬라이드 목록 창에서 제목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전체 슬라이드를 6개 만들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체 구성은 끝났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전체 구성 끝나고 요거 60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1, 2, 3, 4, 5, 6을 하지 말고 5부터 하자. 소시간 대비 배점 고려해서. 그래서 슬라이드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슬라이드 5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네. 요거 연습 좀 하시면 좀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자, 차트 작성은 종류, 묶건, 세로막대형, 글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3점 연도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문제지는 종이로 주어집니다. 종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화면에서 네, 보면서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네,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해당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 좀 키워가지고 입력할게요. 네, 제목 입력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3점 연도별 친환경차 시장 전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네, 빨간 밑줄은 혹시 오타 아니냐라고 확인해보라고 표시되는 건데 문제지하고 같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차트 삽입해야 되니까 텍스트 입력 상자 내에 보면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두 번째 게 차트입니다. 네, 이 차트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차트 삽입이라고 뚝딱 뜨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차트 종류는 거의 고정적으로 세로막대형의 기본값인 묶은 세로막대형 요구하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2010 버전은 별도 엑셀 창이 이렇게 화면의 반틈으로 뜰 거예요. 화면의 반틈으로. 네, 엑셀 창이 화면의 반틈으로 이렇게 딱 뜰 겁니다. 네, 파워포인트 창이 화면의 반 줄어들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문제지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면 조정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해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얘도 네, 약간 화면 조정을 약간 좀 해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문제지의 출력 형태의 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차트 밑에 있는 요 데이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데이터표. 요거 참조해가지고요. 여기 엑셀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차트의 고유 기능은 엑셀에 갖고 있습니다. 네, 차트 작성 결과가 이 파워포인트에 삽입되어지는 거지. 네, 파워포인트에 차트 이 작성 기능이 있는 걸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네, 얘가 이만큼 길쭉하게 돼 있네요. 네, 좀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작업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요 내용을요. 네,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은요. 항목 1, 2, 3, 4가 있고요. 계열 1, 2, 3이 있어요. 좀 확대해서 할게요. 네, 자, 출력 형태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네, 요대로 입력할 거거든요.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요거만 남기고 3, 4를 지워야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렇게 얘를 선택하세요. 4, 5행을 마우스로 선택 오른쪽부터 삭제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차트가 보세요. 이 차트가 지금 현재 항목이 1, 2, 3, 4까지 돼 있잖아요. 1, 2, 3, 4까지 돼 있는데 요렇게 해서 지우면 항목 3, 4가 깨끗하게 지워져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져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해당 항목 1에다가 하이브리드 차 갈로 열고 천 갈로 닫고 네, 엔터.
저랑 모이면 너비 요거 네, 열과 열의 경계에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서 하면 되겠고, 전 기차 갈로 천 갈로 닫고, 계열 1이 2015년, 또 계열 1이 2016, 17 이렇게 정가하니까 1년씩 정가하면 엑셀에 자동 체험 기능이라고 있어요. 요 점 있죠. 점을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하면 뚝딱 이렇게 채워지니까 요 방법도 추천드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편의적인 측면에서 네, 팁을 알려드린 거고. 자, 갑 입력할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점이 아니고 쉼표 이렇게 돼 있어요. 쉼표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네, 나중에 그 표시 형식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저는 추천은 표시 형식으로 그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쉼표 빼고 1, 9, 8 하나, 숫자 키패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3, 3, 6 오른쪽 방향키, 2, 7, 6, 3 오른쪽 방향키, 3, 2, 0, 8 오른쪽 방향키, 3, 6, 5, 2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2015년 전기차 337 오른쪽, 403 오른쪽 방향키, 517 9 519 오른쪽 방향키, 711 710 오른쪽 방향키, 902 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첨단의 구분기도 적용해야 되니까, 저는 요 숫자 값 다 블록 잡아가지고 여기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네, 쉼표라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네, 여기 있죠, 쉼표. 얘를 눌러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작성되어진 해당 이 차트의 결과치를 파워포인트 확인해 보면, 문제지하고 비교했을 때 가로 항목하고 범례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문제에서는 연도가 있잖아요. 여기 범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창 닫기 전에 요 행렬 전환을 한 번을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결과값만 갖게 하면 돼요. 자, 됐고 엑셀창 X 눌러가지고 닫아요. 네,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기본 차트 작성 사유까지는 끝났고, 자,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편의적인 측면에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조금 네, 문제지를 이쪽에 좀 띄워가지고 보면서 네, 하려고 배치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의 주의사항은요, 위에 있는 것부터 얘부터 먼저 수정해야 돼요. 네. 이 부분부터 먼저 수정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세부로 넘어가야 돼요. 차트 영역에 네,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로 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네, 위쪽 단에 홈 탭으로 갑니다. 네, 홈 탭. 홈 탭에 글꼴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꼴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16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 외곽선 설정적인 부분은요. 네. 차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 네, 차트형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차트 수정은 2016 버전하고 다릅니다. 2010 버전하고. 네. 자, 문제 세부 조건이 고정이에요. 문제 유형이 보면 네, 차트형용 노랑을 채워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채우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단색에 노랑을 먼저 적용을 해버릴게요. 네. 단색에 색깔 노랑, 꼭 요 노랑 채우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테두리 색을요 실선으로 해주면 돼요. 테두리 색 실선,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세부 조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세부 조건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게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제목 상자가 없잖아요. 차트 제목 상자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가 꼭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때 했던 게 이게 데이터 표입니다. 이 차트 제목 상자와 데이터 표가 쉽게 화면에 보이게끔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의 종류를 5번째 걸로 하면 돼요. 차트 레이아웃 네, 11개 종류 있거든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5 클릭하면 제목 상자, 축제목 상자, 데이터표. 근데 축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의 내용을 문제집 보면서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목의 내용이 친환경 시장 현황 이대로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네. 친환경 차 시장 이게 띄어쓰기가 된 것 같은데, 친환경 차 시장 현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갈로 열고 다니 콜론 대 갈로 닫기.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영역에 대한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이 글꼴에서 때는 문제에서 궁서 24 굵게 설정할게요. 궁서 크게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돼 있네요. 됐습니다. 네. 채우기 흰색깔 테두리 그림자는 해당 이 차트 제목 상자의 글 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 제목 서식이라고 뜨거든요. 혹시 여기가 안 뜨면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차트 제목 서식 이렇게 해서 띄워도 됩니다. 네. 자, 채우기 흰색으로 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색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에 아까 저희 했잖아요, 그죠?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잡아주면 테두리 설정된다. 검정으로 해주고, 그림자, 네, 그림자 탭 종류 옵셋 오른쪽 아래쪽으로 해. 이렇게 미리 설정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9개 중에 아래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걸 찾아보면 몇 번째 있어요? 네, 두 번째 이름값이 오프셋 아래쪽 맞죠? 예, 눌러주고 닫기 하면 차트 제목 서식 끝났고, 차트 영역 노랑으로 채워 미리 해줬어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여기 그림 영역 흰색이잖아요. 얘가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름값이 뜨죠? 더블 클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흰색깔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 전기차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을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전기차 계열은 범례의 범례 표지 색깔 확인해보면 갈색이에요. 갈색에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꺾어 전형,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전형이니까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수정하면 되고, 꼭 보조축을 지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꺾어 전형의 선보다 점 선택하기 수월하니까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이 차트 서식 수정은 2016 버전과 2010 버전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0 버전 응시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시고 2016 버전 응시하시는 분들은 제가 8월달 A형을 2016으로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세요. 네, 닫기.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값표시 2016 5년에 전기차 계열만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여기 337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전기차 계열만이니까 요 점이겠죠. 점 선택 한 번 더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왼쪽 오른쪽 추가됐으니까 이 추가된 337을 마우스 오렌지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위치 위쪽으로 해. 네, 위쪽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네, 동영 삽입 전에 문제 조건은 없지만 세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력값 축 확인해 보세요. 0, 500, 4000 하이펀 500, 4000 요 표시 형식만 조정하면 되겠다, 그죠? 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렌지 버튼 축서식 대화 상자에서요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 하이펀이 아닌 0으로 표시할 거야. 네, 범주를 숫자로 잡으시면 돼요. 회계인 경우에 하이펀이 표시됩니다. 숫자를 잡고 닫기 하면 0으로 바뀌었죠? 됐고, 그 다음에 수평선 없어요. 예, 수평선. 그래서 수평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깨끗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가지고요. 네, 보조 세력값 측으로 넘어갔을 때 살짝 이렇게 조금 이제 옮겨가지고 0, 300, 120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에서는요. 네, 0, 300, 1200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하이펀 100, 1000 수정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네, 세 가지 수정사항 뭔데? 네, 해당 먼저 얘 더블 클릭하든지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눌러가지고 네, 차트 서식 선택하든지 축 서식 선택하든지 축서식 대화상에 실행되어지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표시 형식 탭에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하이펀을 0으로 표시할 건 하고, 그 다음 축 옵션에서 네, 제일 큰 값 최대값을 자동화하는 고정을 바꾸고 1200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격력 주 단위에서요 네, 자동으로 고정을 바꾸고 문제지에서는 300단위니까 네, 주 단위를 300단위로 300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닫기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거 이게 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다른 거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 다르죠, 모양이. 표서식이라고 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같게 표서식 선택을 이렇게 딱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표식 옵션, 표서식이 아니라 표식요, 표식 옵션의 종류가 지금 저희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마름모로 요구를 하니까 다이아몬드로
바꿔주고 크기값 대충 한 10 정도 해줄까요?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네, 2010 버전과 2016 버전 비교하면 수정사항은 2016 버전이 좀 더 수정을 해야 돼요. 선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 네. 근데 2010 버전은 요 정도에서 만족해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요구 조건이 도형사유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도형사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사유의 종류는요, 문제지에서 파악해보니까 한쪽 모델을 달린 사각형이 이만큼 크기로 삽입되어 있으니까 문제지를 보고, 네,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에 한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찾아보면요, 어디에 있냐면은 세 번째, 방향은 틀린데 대칭 해주면 되니까. 네. 위치 여기서부터 위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놓으세요. 좌우 대칭이 필요하죠. 네. 서식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해 줄게요. 네. 자료 콜론 HIS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로 대소문자 HIS 갈로 열고 미국 시장 조사 기관까지 갈로 닫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세부 조건에 여기 충족시켜 줄게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일은요,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차트 여기 도형 스타일요. 도형 스타일의 펼치 버튼 눌러보세요. 네, 목록에서요, 검정 어둡게 1 미세 요가 어디에 있느냐? 네, 네 번째 줄 얘가 미세 요가 검정 어둡게 1이에요. 찾았으면 클릭하면 됩니다. 요렇게 됐죠? 글꼴, 네, 홈탭에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굴림에 18포인트 됐습니다. 네, 해서 차트 작성 요렇게 완성을 했어요. 네, 배점이 100점 찾습니다. 100점. 다음 사작으로 넘어가도록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 슬라이드, 네, 문제 구성이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해당 표 슬라이드의 글꼴은 제목 외에는 굴림에 18로 하고 제목 그 다음에 세 가지 조합인데 표, 상단 도형, 두 개 도형 포개지는 거, 좌측 도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문제 제목부터 친환경 자동차 종류 2점 이를 입력할게요.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 2점 친환경 자동차 종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할 거예요. 네, 표부터 먼저 삽입할 건데 표 영역에 줄수와 칸수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행이 4개, 칸이 열이 3개짜리. 그래서 4 곱하기 3짜리 표 삽입하겠습니다. 표 삽입 클릭. 열의 개수는 칸입니다. 3개고 행의 개수는 4개예요. 확인. 표 삽입됐죠? 표 삽입하고 난 다음에 세부 조건의 세 번째 보면 스타일은 보통 스타일 4의 강조 5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해당 이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보통, 네, 보편적으로 여기 테마 스타일 이건 많이 물었는데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또 약간 다른 걸 묻고 있어요. 보통의 문제에서 뭐요? 4의 강조 5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펼치 버튼에 보통의 스타일 1이고 내려가지고 1, 2, 3, 4 보통 스타일 4의 강조 5 찾았죠? 보통 스타일 4 강조 5 얘 누르세요. 클릭. 이렇게 적용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줄무늬 머리끌행과 줄무늬행 이쪽 부분에서요 꼭 체크를 해제하세요. 네, 문제지 보면 단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 요구 조건이 없지만 출력 형태가 맞춰야 돼요. 두 개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네, 표의 위치 및 크기부터 환자 위에 지만큼 그 꼭지점은 네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요 조건에 맞춰가지고 위치 해당 테두리 선택이 돼가지고 환자 한 요정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끝지점은 문제에서 지금 현재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한 요정도 위치한 걸로 파악되어지니까 문제지에서요. 그래서 요 꼭지점 끝에 있는 네,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조절점 해서 이렇게 배치했어요. 배치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네, 문제지를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조건 맞춰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표가 여기 영역이니까 네, 엔진 한 칸 띄고 플러스 모터 열단위 행단위 상관없어요. 네, 편한 대로 어쨌든 내용만 다 입력하시면 돼요. 화석 연료 심표 전기 아래쪽 방향키 내연기관 슬러시 모터를 자, 이 너비가 표셀의 너비가 지금 똑같다 그죠? 세 개가 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안 하고 그냥 내용 입력할게요. 네,
적절히 작동시켜 연비 향상 아래쪽 방향키 프리우스 쉼표 12. 다음 열 모터 쉼표 엔진 갈로 열고 방전시 갈로 닫고 네 전기 쉼표 화석 연료 갈로 열고 방전 한 칸 띄고 C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단거리는 전기 쉼표 여기서는 강제로 엔터키 누르는 것 같아요. 네 장거리는 엔진 사용 아래쪽 방향 네 잘못 오타 빨간 밑줄은 오타 아닌지 확인해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는 대소문제 구분합니다. 네 볼트 쉼표 F 대문자 3 DM 그리고 K 네 카르마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열 내용 입력을 할게요. 네. 자 내용입니다. 네 모터라고 되어 있고요. 네 모터 그 다음에 전기 갈로 수소로 생성 갈로 닫고 네 문제지의 내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무공해 차량 네 그 다음에 투싼 쉼표 비대문자 하이펀 클래스 소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입력한 내용은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됐죠? 네. 자 문제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표셀 안에 내용물에 대한 정렬의 위치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얘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정렬을 수평 정렬 가운데로 하고 수직 정렬은 요거 맞춤이에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해주면 되는데 문제지에서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굴림에 18포인트라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글꼴을 굴림에 18로 수정합니다. 네, 굴림에 18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참조해가지고 위에 상단 도형은 2개 도형이 포개지는 걸로 꼭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상단 도형 2개 도형 조합으로 작성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깔린 도형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네, 파악되어지니까 도형의 종류 중에 사각형의 모서리 둥근 사각형은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네 클릭한 다음에 네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한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네, 저희가 해당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형의 테두리 선 없음을 했잖아요. 얘는 선 없 있게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 실선 검정색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굵기가 네, 윤곽선이 굵게 나오니까 4분의 1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요. 위에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실선 해줘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삽입한 도형은 테두리 설정 안 해줘도 돼요. 네, 포개지는 게 사다리 꼴로 확인되어지니까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입력된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쭉 삽입해줬어요. 아 약간 떨어져 있네요. 네, 문제지 조건에 맞게끔 합니다. 네, 내용 입력할게요. 하이브리드 엔터 자동차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문제에서 아까 굴림의 18포인트였죠. 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됐고 채우기 색깔 네 밑에 게 약간 어둡고 위에 게 약간 밝은 거. 네, 칼라 문제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흑백 문제지이니까 네 문제지 색깔은 네 정확하게 안 맞춰줘도 돼요. 흑백이니까 모르죠. 빨간색인지 검정색인지 저기 네 파란색인지 구분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고 마우스를 끌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하면 복사 붙여 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놓았어요. 네, 잘 안 맞춰지는데 네. 요거는 어쨌든 제가 지금 요거를 컨트롤 알트 키 눌러가지고 미세한 조정은 알트 키를 눌러가지고 미세한 조정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크기를 적당하게 맞추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놓았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놓았어요. 네, 위치 약간만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약간 네,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다음에 내용이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됐네요. 네, 여기다 다시 여기다가 네 수정합니다. 플러그인 엔터키 하이브리드 한 칸 띄우는 것 같은데 자동차 네. 너비값을 살짝 조정했을 때 얘가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네요.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얘 크게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우면 여기서요. 네,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요. 안에 글자 내용에 자동 줄바꿈 하지 말고 텍스트 상자에 가가지고요. 도형 안에 텍스트 매치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해제해버리면 이 폭이 좁아도요. 줄어도요. 얘가 자동 줄바꿈 안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를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다 보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시간 잡아먹으니까 이거 했다 정도로만 해도 되거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서요. 네, 왼쪽은 동력장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도형의 종류가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근 거 찾아보면 사각형 영역이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근 거 끝에 네 번째 겁니다. 네,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제대로 편집한 다음에 복사 붙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서식에 회전에 좌우 대칭. 글자 내용 입력해 줄게요. 동력 발생 엔터키 장치. 자, 문제 요구 조건에 고정적으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채워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좀 어두운 색깔이다, 그죠? 네, 그러면 해당 이 도형 채우기 색깔 자체를 조금 어두운 걸로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다시 그라데이션 선력 아래쪽 밑에 걸로 할까? 이게 지금 별 차이가 없네요. 네,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맞춰주면 돼요. 네, 선형 아래쪽 맞죠? 네,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선형 아래쪽으로 적용만 하면 돼요. 글자 색깔하고 안 했다, 그죠? 네, 글자 색깔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에 글자 색깔 검정까지 했고요. 예, 태도 컨트롤 시프트 복사 붙여넣기요. 네, 왼손이 컨트롤하고 컨트롤 키하고 그 도형 드래그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는 이유는 수직으로 이동되게끔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도형 드래그 놓고 약간 높이 값이 약간 요거 복사하기 전에요. 수정사항을 최소화하세요. 아니면 복사 붙이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것도 크게 조정하고 이러면 또 이중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좀 안 맞다, 그죠? 네, 크게 네 염두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네, 하고 살짝 쿵만 약간만 한 칸 정도만 위로 올릴까요? 네, 자, 이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눈대중이 있어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세요. 이렇게 표가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지고 와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수정 안 했네. 네, 크게 네 급하게 하더라도 네 내용은 수정을 해야 되죠. 네, 그다음 특징 좀 제가 설명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유튜브에서는 느리게 재생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설명하는 분은 0.75 정도 배속으로 설정해서 속도 배속을 한 0.75로 들으시면 좀 천천히 네,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뚝딱 네, 표 작성 마쳤어요.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네, 1. 친환경 자동차. 이게 띄어쓰기가 눈대중 가늠이 여기는 붙여서 진 것 같아요. 네, 1.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문제 출력을 살펴보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지 갖고 네, 해당 영타 문장과 한타 문장, 영타보다 한타가 일반적으로 빠르니까 한타 기준으로 해서 네, 해당 내용 입력하고 이 문단과 글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요거는 가로로 이렇게 제가 띄워가지고 밑에 네,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배치적인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뭘로 나온다? 종이로 나옵니다. 친환경 여기서는 띄어쓰기 된 것 같은데 네. 자동차 띄어쓰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네요. 여기는 띄어쓰기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엔터키 전기 자동차 콜론 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엔터키 안 눌렀어요. 네. 요 앞에 글머리 끼우를 보고 글머리 끼우 있으면 밑에 줄 있으니까 여기서 엔터키 눌러줘야지 예, 글머리 끼우 추가되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 자체가 네, 태양광 자동차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태양광 자동차. 태양 전지판을 붙여 움직이는 자동차. 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블록칭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수정은 옆에 세부 그 조건이 있으니까 세부 조건 보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화면 구성을 다시 좀 했어요. 네. 자, 친환경 자동차 블록칭한 다음에 위에 문단 글머리 기호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에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하면 바뀝니다. 네, 속이 찬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글꼴 문제적 요구 조건 도둠. 거의 굴림으로 나왔거든요. 굴림은 안돼. 네, 글꼴 도둠으로 지금 바뀌어서 요구가 되어졌고 24 굵게 진하게 줄간격 요거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요. 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단락에 있습니다. 1.5를 꼭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도 블록칭을 하는데 문제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해당 그 수준 들여쓰기. 네, 이 오른쪽으로 들여쓰기를 꼭 요구를 하거든요. 블록칭한 다음에 간단하게 키보드에 탭키 눌러주세요. TAB 키 눌러주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이렇게 적용되어집니다. 자,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네, 뾰족한 거 요거를 바꿔줘야 되니까 네, 현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 종류는 네,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글꼴 네,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도둠의 20 줄간격 1.5 글꼴 서체 도둠이에요. 크기 20이에요. 네, 줄간격 1.5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그런데 저희는 문제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자리가 영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복사할 거예요. 밑으로. 요거 이제 조절점 있죠. 요 크기요. 글상자 크기의 조절점, 아래쪽 조절점은 한 줄 정도 띄우는 높이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얘 그 마름모의 위치요. 마름모의 위치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한 이 정도 위치로 돼야 되니까 요 테두리 글자 상자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강제화해서 조절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 글자 상자를 복사 밑으로 수직으로. 그래서 왼손은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 테두리를 글자 상자 테두리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놓으세요. 네, 이렇게 삽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출력 형태 밑에 확인해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이 들어가는 위치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글자의 줄바꿈이 받은 전기에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요렇게 되게끔 얘의 글자 상자의 너비를요,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 전기 에너지 자동차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동영상 먼저 삽입을 해버릴까요? 네, 동영상 삽입에 비디오 파일 문제지에서 네, 딱 ITQ 픽처볼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얘 삽입 크게 삽입되어집니다. 2010 버전은 왼쪽 상단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쭉 드래그 해가지고 문제 참조해가지고 크기 및 위치 조정해주고, 얘에 대한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생해서 클릭할 때 시작 말고 자동 시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복 재생해. 얘는 고정이거든요. 꼭 요렇게 요 두 가지 설정값 요구되어집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영타 네, 해당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타이핑 내용을 영타로만 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네, 팁은 뒤에다가 그냥 먼저 입력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요거 요렇게 지우고 한 칸 띄우고 영어는 대점적으로 합니다. 네, environmentally friendly car 대점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low emission makes the environment safe. 빨갛게 밑줄 되어지는 게 오타인 것 같아 라고 체킹해주는 부분이거든요. because change in 엔터 누르지 마세요.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타이핑 치면 자동 줄바꿈 됩니다. climate and health hazard
that. 네, 밑줄 오타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이 표시거든요. result from the inhalation of carbon. 네, 자동 줄바꿈 넘어가세요. 네, 자, compound, 네, compounds are greatly reduced. 여기까지 내용 입력해서 완성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찾아옵니다. 60점. 네. 빨간 밑줄 혹시 오타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문제지하고 비교했을 때 같으면 네, 감점사항 아니거든요. 그냥 두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네, 목차라고 네, 고정적으로 제목 가지거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 목차 슬라이드가 출제 기준 바뀌면서 좀 달라졌어요. 네, 목차 슬라이드는 텍스트 입력 상대 필요 없어요. 테두리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합니다. 네. 그다음 문제 이용 자체는 네, 요렇게 한 세트 목차를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 되죠.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구성하면 되겠는데, 자, 요게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먼저 깔린 게 네, 직사각형 밑에 깔려 있으니까 직사각형을 눈대중으로 가늠해 가지고 해당 네, 도형 사용할게요. 네. 됐죠? 한 이 정도?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 가지고. 근데 이 경우도 문제 요구 조건에 얘가 추가됐어요. 뭐가? 도형은 선 없음으로 해. 네, 선 없음 추가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삽입된 도형의 테두리 선을요, 네, 그리기에 윤곽선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확인해 보니까 네, 눈물방울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있는 도형입니다. 네. 그래서 도형을 자주 보셔가지고 얘의 종류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해당이 편집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의 색깔 체험은 좀 어둡게 돼 있다, 그죠? 도형 체험이 좀 어두운 걸로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길쭉하게 돼 있고, 네, 이렇게 직접 1 입력합니다. 이렇게.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여기 옆에 약간 높게. 옆에 글자 입력 친환경 자동차 글자 상자를 삽입합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요.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네, 여기다가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글자 내용 입력하고요. 붙여서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네, 여기 굴림의 24포인트 이 글꼴에 맞춰가지고 1하고 이 글자하고 다 포괄적 블록 지정.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다시 문제지 조건에 맞게끔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를 복사를 저희가 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사항을 최소화해가지고 문제지하고 같게끔. 굴림 24네요. 네. 18로 돼 있어가지고 안 맞았어요. 24 이렇게 됐고요. 네. 한 세트를 완성을 해서 여기까지 네. 이게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큼. 넘어왔네. 네, 얘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자주 했죠. 저희가 파워포인트 자주 사용합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드래그 하세요. 네, 두 개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네, 맞춰주고 밑에 요 로고보다 이만큼 올라가게끔. 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놓아요. 마우스만 쭉 끌고 놓아요. 마우스만 쭉 끌고 놓아요. 네, 위치가 너무 조금 네, 위로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미세한 건 이 블록 잡아가지고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 블록 정해가지고 적당하게 이격 간격 이렇게 수정하셔도 돼요. 자,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고 네, 그리고 4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집 보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가요. 친환경 자동차 종류. 친환경 자동차. 요 줄 간격을 제가 안 했는데 줄 간격이 아니라 텍스트 상자의 너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넓혀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연도별 친환경차 시장 전망 이렇게 했고 마지막 4는 네,
친환경 자동차의 연료, 친환경 자동차의 연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세부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요. 세부 조건 두 개 주는 건 뭔데?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거 꼭 요구하는데 어느 거 대상? 두 번째 거 연결 대상은 슬라이드 4니까 친환경 자동차 종류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하이퍼링크 설정할게요. 친환경 자동차 종류 글자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하면 하이퍼링크 삽입 대상자 실행되어 있는데 꼭 네, 현재 문서 대상으로 삽입하는 걸 요구하거든요. 선택하고 슬라이드 4 네 번째 거 확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부 조건으로선 그림 삽입하는데 그림사 삽입에서 다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악수하는 것만 남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리해 줄게요. 네, 삽입의 도형 그림입니다. 그림 이미지의 그림 삽입의 그림 그림사 삽입 자르기는 위에 도구 여기 리본 메뉴에 자르기 찾아지죠. 좌측 상단의 꺽쇠와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의 꺽쇠를 드래그 해가지고 악수하는 것만 남기고 그 다음에 자르기 완료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배치 해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완성을 했습니다. 네,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게 네,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좀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편집이 없어졌거든요. 표지 디자인은 도형 워드아트 그림 이용해 작성이 세부 조건 도형 편집 워드아트 그림 삽입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할게요. 그림 편집에서는 지금 이제 피아노 있죠. 이 피아노가 보니까 어떤 도형이라고 요구 안 되거든요. 요 도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각형이다, 그죠? 네, 오각형을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 자, 이거 두 개 필요 없어요. 네, 그 제목, 부제목 지우고 삽입에 도형에 오각형 블록 화살표에 여기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중간단 왼쪽 상단 꼭지점에 네, 한 가운데 정도의 너비 이렇게 하고 네, 위에 제가 약간 줄일게요. 화면 확대 축소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마우스 휠을 위로 하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의 휠을 위로 하시면 확대해요. 확대 아래로 내리시면 축소가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얘 필요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확대 축소 네,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네,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서식 자, 얘 도형 안에 그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선택 서식에 도형 채우기 문제에서 대상 도형은 주어져요. 그림 2.jpg를 도형 안에 그림 채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 2 피아노 삽입 이렇게 삽입됐죠. 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설정해야 됩니다. 투명도 50% 요거 추가됐어요. 네, 전편집 없어지면서 투명도 50은요 해당 여기 지금 현재 피아노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선택하면 그림 서식 대상자 실행되어집니다. 네, 여기에서 채우기 네, 채우기에 여기 투명도 있어요. 네, 50 수정하세요. 0% 돼 있는데 채우기 투명도 50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도형효과 적용에 5포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도형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네, 5포인트 예 선택하면 됩니다. 네,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끝. 자, 그러면 도형 편집에 대한 건 끝났고 네, 그 다음에 해당 워드아트 사유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글자 상자 이용해가지고 이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로 해도 되고 글자 상자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요구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네, 에코 프렌들리 카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해당 글자 네, 단어 단위별로 첫 글자 대문자고요. 나머지 소문자로 그게 나오거든요. 에코 하이펀 프렌들리 카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해가지고 문제지하고 같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코 프렌들리 카, 에코 하이펀 프렌들리 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워드아트 삽입한 부분에 대한 변환 나중에 워드아트에서 할 거고 글꼴부터 도둠에 굵게 적용할게요. 네, 테두리 선택, 홈 탭에 도둠에 굵게 됐습니다. 네, 다음 변환하고 근데 텍스트 반사는 워드아트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그리기도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 변환해서요. 문제에서 종류가 뭐였죠? 네, 삼각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 49개 중에 찾아보세요. 평면이고 요게 네, 삼각형 첫 번째 거에 세 번째 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얘 위침이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 이 글자도 커져요. 네, 출력 형태와 같게 하시면 돼요. 여기 건반 이쪽에서부터 이만큼, 네, 밑에서 이 간격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네, 이 정도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됐고, 네, 첫 번째 건반이니까 이만큼 와야 되네요. 네, 이렇게.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요구 조건 꼭 물어줘요. 반사는, 네, 텍스트 반사, 건조 반사 8포인트 옵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워드 스타일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 건조 반사 8포인트 요거, 네, 이런 값 맞는 거 선택해 주면 되고, 나머지 마지막에 그림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 들어가세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 들어가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 작업했던 세 번째 삽입했던 이 ABC 주기 회사를 복사해 와서,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 위치 잡아주고 크기만 이렇게 맞게끔 지정을 해주면 뚝딱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도형 슬라이드, 여섯 번째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게 되면, 네, 여섯 번째 4 친환경 자동차의 연료 제목 입력할게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4점 친환경 자동차의 연료 이렇게 입력했고요. 얘도 이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어요.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해당 글꼴 주어져 있고요. 그 애니메이션 순서는 1그룹 다음에 2그룹 해 세부 조건이 2개 주어져 있고, 출력 형태 해당 이 도형 이 덩어리로 그룹화 시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 그룹부터 먼저 할게요. 1그룹부터. 네. 밑에 깔린 거부터 먼저 삽입을 하는데, 밑에 깔린 게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으니까 삽입의 도형이 대각선 방향 모서리 잘린 사각형, 네, 다섯 번째 사각형에, 네, 얘 눈대중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자 제목 연자 너비 요렇게 해서 놓을게요. 네,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테두리에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설명 문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형 윤곽선에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면 테두리 매번 안 해도 돼요. 네, 만나게 되는 그리고 잘린 부위가 약간 좁게 돼 있다, 그죠? 요 조절 좀 가지고 작게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오른쪽 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도형이다, 그죠? 대각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놓으세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놓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좌우 대칭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서식의 회전의 좌우 대칭. 왼쪽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체킹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는 수소 연료 전지차는 스마트 하트입니다.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 하트 두 개 꼭, 네, 무르지거든요. 스마트 하트는 삽입에 스마트 하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자, 스마트 하트 모양인 요거하고 요거예요. 화살표가 있으면 웬만하면 프로세서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웬만하면.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두 개 스마트 하트 중에 하나는 기본 모양 입력 텍스트 상자 도형의 개수 조정이 없는 거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꼭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파악해 보면 수소 탱크 얘는 수정상 없고 얘가 수정상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차. 그래서 화살표가 밑에 깔려 있고 사각형 있는 거 얘입니다.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 해당 사각형 3개인데요. 네, 수정한 거거든요. 확인. 자, 수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입력하지 말고 요 왼쪽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수소 연료 전지차 입력하고 밑에 두 개 텍스트 상자 지워야 됩니다.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여기도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지워요. 지웠고 X 눌러가지고 창 닫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도둠 18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이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의 종류 도둠 18포인트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디자인에 대한 게 주어지는데 3차원 벽돌로 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테두리 개체, 요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 디자인 스마트 하트 도구 디자인 탭에 스마트 스타일 펼치 버튼에 3차원의 벽돌은 다섯 번째 거거든요. 얘를 누르세요. 네, 적용시킵니다. 색깔 보세요. 색깔.
칼라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네, 흑백이지만 알록달록 가지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요대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색깔. 네, 이거 흑백으로 출력하면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글자 색깔은 네, 검정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바꿔주고 색깔적인 부분은 뭐 수정해주고 싶으면 네, 색깔 수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색 변경의 첫 번째 거 정도만 하셔도 무난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확 줄이세요. 많이 줄이세요. 이렇게 아주 배치 됐습니다. 아이고 너비 값이 많이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높이 값도 약간 더 높아져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돼요. 너무 건드렸는데 뭔가 제가 조금 건드려 버렸나봐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됐죠? 네, 이 정도에서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네,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삽입해야 돼요. 오각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삽입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면 오각형 네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먼저 이렇게 삽입해 줄게요. 네, 이렇게. 테두리가 굵게 파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 마우스로 누르면 도형 서식에 선 스타일 굵게는 2.25 정도가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파선은 대시보드에서 파선 이렇게 해줄게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위에 포개지는 수소 탱크는 삽입의 스마트 하트입니다. 네. 프로세스형 화살표 있는 건 웬만하면 찾아보면은 네, 여기 중간단에 세로 프로세스형 요거요. 네. 해당 얘는 개수 조정이 없으니까 텍스트 상자에 직접 입력해줘도 돼요. 수소 탱크 연료 전지 수증기 배출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 테두리 선택하고 글꼴 만창을 수정해줘야 돼요. 홈 탭의 글꼴의 종류는 문제에서 아까 도둠이 18포인트 그 다음 18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크게 줄이고요. 네, 이렇게 팍 줄이세요. 됐죠? 네, 배치. 그리고 저기 그 디자인 안 했다 그죠? 디자인은 3차원 경사. 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3차원의 경사 두 번째 거 경사. 네,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배치 조정 테두리 가지고 자,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감속기하고 요거 네, 도용할게요. 삽입이 설명선이 있는 사각형 영역 중에 위에만 있는 거 요거 네,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 이렇게 감속기. 그리고 이제 요 도형에서 처음으로 글자 입력하는 부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하는 거 만났으면 얘는 글꼴을 수정을 해준 다음에 도둠에 18포인트의 검정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후에 도형 삽입해서 글자 입력하더라도 글꼴 수정 안 해도 돼요. 부스트 인버터가 밑에 깔리는 것 같아요. 네, 양쪽 모델로 둥근 사각형 얘를 먼저 사용합니다. 네, 내용 입력합니다. 부스터 엔터 인버터 그 다음에 모터. 네, 모터 입력된 도형은 별명 회원수막에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 네, 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포개고 모터 입력해주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미세한 부분 자체는 우선은 나중에 이거 하시다 보면 1시간 내에 파워포인트가 시간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네, 파워포인트가 일반적으로 과목 중에 제일 시간이 좀 부족하다 라고 좀 네, 이야기되는 과목입니다. 하이브리드차 네, 양쪽 모재가 잘린 사각형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의 네 번째 거 하이브리드 차. 그 다음에 옆에 네, 밑에 깔리는 거 모서리 등분 사각형 네, 삽입할게요. 두 번째 거 사각형에 이렇게 자 됐고요. 네, 얘 더 줄여도 될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네, 요 도형 그 위에 포개지는 거 연료 탱크 노물방울입니다. 네, 기본 도형에 네.
연료 엔터키 탱크. 내연기관 모서리 동사 사각형. 얘 복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거는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키 드래그 해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네. 내연 엔터 기관. 그 다음에 모터. 네. 육각형. 기본 도형의 네. 육각형 모터. 그 다음에 변속기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네. 요 배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형 어떻게 바로바로 알 수 있나요? 네. 자주 봤기 때문에,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이거 기본 도형 이거야 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처음 보면 네, 이거 어느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간 잡아먹어요. 배기가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작아가지고 네. 크게 조금 확대했을 때 양적 방향 모서리가 둥근 걸로 되어 있네요. 네, 모서리가 둥근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사각형에 찾아보면은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거 제일 끝에 거 이용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게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도형이죠. 네. 그래서 배기가스. 얘를 복사 붙이는 게 하세요.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꺼세요. 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살짝 복사 붙여 넣기. 좌우 대칭 돼 있죠. 네. 좌우 대칭 돼 있죠. 네. 서식에 회전에 좌우 대칭. 내용 입력 수정합니다. 네. 공기. 이렇게 수정하고 회전 약간 해줄게요. 이렇게 배치 됐습니다. 남아있는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가스인데 배기가스는 지금 도형의 종류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순서도에 있는 그 도형으로 파악되어져요. 네. 그래서 근데 얘 뒤집어져 있네요. 순서도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요거 인데 상하 대칭이 되어 있어요. 상하 대칭된 도형은 글자 직접 입력하면 글자도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배기가스 해주고 글꼴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게 도둠의 18포인트였죠. 네. 그 도형으로 그 글꼴 도둠 18포인트였죠. 설정을 해줍니다. 네. 도둠에 똑같이 18포인트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게끔 배치하시면 돼요. 네. 눈속 이미지 하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요 도형 반드시 나와요. 요 도형 반드시 나오는데 요 도형은 네.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삽입의 도형이 어디에 있냐? 블록 화살표의 네, 끝에 두 번째 상하 좌우 설명선 요거 반드시 나와요. 기본 모양은 이 모양이거든. 이거 안 맞는데 네. 우선 내용을 먼저 입력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 조절점 4개 있죠. 요 조절점 4개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네. 요 모양을 만든 거예요. 요 모양을 네.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죠. 요게 뾰족한 부분 네 이렇게 조절하면 똑같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자 했고요. 네 제가 채우기를 안 했거든요. 선 연결 하나 있을 건데 있죠. 네 선 연결 꼭 문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선 연결 내가 안 했는데 왜 안 했지? 네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 연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 연결은 자 문제 하이브리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삽입의 도형입니다. 네 꺾은 선이니까 어떤 거에 상관없어요. 네 다섯 번째 거 해볼게요. 하이브리드 올립니다. 그럼 연결점 빨간색 보이죠? 얘 점 클릭하세요. 그러면 빨간 채워졌으면 얘는 연결된 거예요. 근데 끝점이 흰색 동그라미죠.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여기 연결하는 거잖아요. 놓으세요. 연결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발효관 메뉴에 도형 서식으로 가서 선 색깔은 검정으로 바꿉니다. 네, 검정으로 바꾸고 선 스타일에서요 굵기를 한 2.25 정도로 해주고요. 시작 종류와 화살표 끝 종류 문제지에 맞게끔 여기는 네 따로 변경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끝에 거 끝 종류가 채워진 삼각형 얘로 해주면 됐죠. 네. 자, 그다음 채우기 색깔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하나하나 안 했어요. 네, 왜 하나하나 안 했느냐? 시간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네. 해당 단위색으로 그냥 두면 안 되나요? 네. 엄령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색깔 네, 같은 색깔인지 아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빠르게 그냥 색깔 이렇게 네. 채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딱뚝딱 네, 해서 같은 색깔 하는 경우는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같이 선택을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 같이 선택되거든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 이렇게 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못하고 요 색깔 못하 내연기관하고 같은 색깔로 하고 싶어.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가지고 꾹꾹 누르면 같이 선택되어집니다. 네, 됐고 요 정도 됐고 네, 해당 배터리 정도만 네, 이렇게 색깔 채워주도록 하겠고 네, 부스트 이 정도에서 만족할게요. 그리고 두 개에 네, Shift 눌러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네, 해당 원하는 색깔로 해주면 하이브리드만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해줄까요?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색깔이 글자 색깔 흰 색깔이다, 그죠? 놓칠 수 있었는데 글자 색깔 흰 색깔 이렇게 네, 해서 문제 제출 형태와 같게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두 개 남았는데 예배점이 30점이에요. 네, 쉬운데 2분 만에 뚝딱 끝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말씀드릴게요. 연습량이 부족하시면 못하시고 마치실 수 있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포기하세요. 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배점 30점입니다. 쉬워요. 보세요. 마우스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살짝 쿵. 그룹에 그룹. 요거 그룹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옆으로 삐져나와 있으면 이렇게 블록 지정 하셔야 선택되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에 그룹화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룹화 하고 난 다음에 꼭 애니메이션 순서는 1그룹 다음에 2그룹 이렇게 돼 있고요. 애니메이션 종류 주어져 있어요. 1그룹은 나누기 세로 바깥쪽 이렇게 요구하니까 1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 자, 나누기 나타내기 찾아보세요. 나누기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나누기 클릭하세요. 네, 바깥쪽으로 돼 있는데 얘 안쪽이거든요. 표가 옵션에서 세로 바깥쪽 바꿔주세요. 됐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그룹은 펄스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또 좀 특이하게 좀 나왔어요. 네, 기존에는 또 네, 작년에는 나누기 범위 이 나타내기 내에서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확장해가지고 강조해서 펄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펄스 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졌고요. 네, 오른쪽에 지금 현재 네, 일단 카메라가 꺼진 것 같아요. 네, 인사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 파워포인트 네, 8월달 정기검정 2010 버전을 풀이해드렸거든요. 아직까지는 시험장이 2010만 지원되어지는 고사장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12월달까지는 제가 두 개 버전 2016 A형 2010 버전 B형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고 시험 보시는 분은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및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